번째 공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행복한 부동산 시장 안정, 부동산 규제를 혁파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집값,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5년 내내 26회에 걸쳐서 부동산 규제를 했어요. 집값이 안정됐습니까? 절대 안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3배 정도 올랐죠. 이것이 정상적인 정부며 정상적인 대통령입니까? 정책이 실패하면 1년 해보고 2년 해보고 안 되면 정책을 수정해야 되거든요. 5년짜리 대통령이 왜 5년 내내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됐습니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규제를 해놓고 서민의 삶은 더더욱 힘들어졌어요. 있는 자와 없는 자 모든 국민이 지금 힘듭니다. 국민 괴롭히는 대통령, 국민 괴롭히는 정부, 비정상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선거혁명을 통해서 싹 쓸어내야 됩니다. 저는 부동산 규제를 혁파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모든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단기적이고 과도 개입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철폐하고 완전 철폐하고 민간 자율의 부동산 시장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정부가 규제 안 하면 부동산 더 오르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도 시장에 맡겨야 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맞춰서 시장이 자율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 체제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제 체제거든요. 시장 경제를 우선해야죠. 그리고 정부 역할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면 됩니다. 지금도 부동산 규제를 하고 엄청난 징벌적 세금에 의해서 있는 자와 없는 자 모든 사람이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는 지금 현재 취약계층의 주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취약계층의 주거가 개선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서민을 위하고 취약계층을 위하는 정부가 아니에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고 팔 수 있게 정상적인 세금을 통해서 사고 팔면서 내고 그리고 자유롭게 시장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 주거가 취약한 국민들을 주거 지원을 해주고 삶의 질을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전 국민을 힘들게 하죠? 취약계층은 왜 지원 안 하죠? 저는 우리 국민들이 현실을 정확히 보고 이제는 정확한 대통령을 뽑고 그리고 정확한 국회의원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속고 살아가야 합니까?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요. 재산세를 통해서 부동산 세금을 거두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통해서 더더욱 국민들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징벌적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당에서 추진했던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지금 부동산 임대 시장이 교란되고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전세가 10억인 아파트가 있고 7억인 아파트가 있고 4억인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입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 체제거든요. 헌법을 너무나 지금 위배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혁파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취약계층의 주거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 민생경제에 활력을 주는 감세를 하겠습니다. 국민과 기업에게 필요한 감세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실천 과제로서 첫 번째,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법인세를 줄여주면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게 되고 고용을 더 활성화하게 되겠죠. 물론 이런 또 반론도 있어요. 법인세를 낮춰주면 근데 기업들이 고용을 안 하고 투자를 안 하고 돈만 쟁여놓으면 어떡하죠? 그 부분은 기업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권고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가면 됩니다. 인센티브를 통해서 풀어나가면 돼요. 그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증여 상속세를 인하해서 국민의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증여 상속세가 50% 60%에 육박하다 보니까
일하는 의욕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탈법, 탈세, 편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거 비정상 아닐까요? 정상적인 세율로 국가를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내겠다. 이런 국민적 납세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세율만 잔뜩 올려놓는다 해서 세수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탈법과 탈세 그리고 편법을 찾는데 혈안인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적정한 세율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그런 증여상속세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그리고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서 국부는 확대하는, 국부를 키우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습니다. 세 번째, 소득세, 취득세, 양도세를 인하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징벌적 세금으로 해서 물론 다주택자 위주지만 70%, 80%의 양도세를 물린다. 그 다음에 50%, 55%의 소득세를 물린다 하고 있어요. 실제 법을 만들었죠. 진행하고 있죠. 국민들이 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니까 일에 의욕이 떨어지고 그리고 양도세가 너무 커지니까 팔지를 못해요. 사고 싶은 사람도 사지를 못해요. 파는 물량이 없으니까. 이것은 시장을 왜곡하고 국민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아주 악의적인 정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저 이경희는 소득세, 취득세, 양도세를 인하해서 징벌적 세금을 없애고 국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국민에게 따뜻한 세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세금 내고 세금은 세수는 더 많이 거쳐서 국부는 커지는 그런 선순환적 구조를, 납세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경제와 혁신성장을 통해서 세계 5대 경제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친기업, 친환경으로 글로벌 기업 강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세계 5대 경제강국은 기업을 통해서 만들 수 있죠. 창의와 원천 기술을 갖춘 1000개의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몇 개 대기업, LG화학이나 그 기업들도 지금 세계 시장에서 너무 어려운 경쟁 상황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원천 기술이 약하기 때문이죠. 정부 차원에서 R&D 투자를 지원해서 원천 기술에 기반한 고부가가치의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국부를 창출하고 국민의 복지를 확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주권 및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10만 개의 혁신형 강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죠. 근데 그 핵심은 과학인재를 키우지를 않아서 그래요. 과학인재를 키워야죠. 과학기술에 기반하고 기술 주권에 기반하는 혁신형 강소기업을 10만 개를 키우면 국부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 커진 국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복지를 확대시키면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얼마나 커질까요? 그리고 통일은 또 얼마나 빨리 되겠습니까? 경제에 답이 있는데 지금 정부와 지금 정치권은 경제에 너무 인색해요. 그리고 환경기금을 확대해서 기업의 탄소 저감 활동 및 친환경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스위스를 갔었는데요. 그 당시 스위스는 호텔에서 전기차 충전기가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기차가 50% 정도 이렇게 충전하고 있는 걸 봤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하고 있죠. 친환경 탄소 저감 활동,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도 유럽을 능가하는, 미국과 일본을 능가하는, 중국을 능가하는 세계 선도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친환경 친기업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 해소를 통한 국민 화합과 통합을 만들겠습니다. 보수 진보라는 진영 갈등을 해소하고 세대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계층 갈등을 해소하고 젠더 갈등을 해소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권이 조장한 국민 분열 정치로 인해서 진영 간에, 계층 간에, 지역 간에, 젠더 간에 모든 국민들의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정치권이 만든 거거든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누가 해결해야 되죠? 대통령과 정치권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이경희가 우리 통일한국당이 국민 분열 정치 이제 그만! 보복 정치 이제 그만! 국민 통합 정치와 국민 감동 정치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기본 소득, 국민 기본 주택, 국민 기본 일자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 기본 소득, 국민 기본 주택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입니다. 다른 후보들처럼 전 국민에게 그냥 기본소득 주겠다. 포퓰리즘 정치, 표를 얻기 위한 망국을 만드는 국가를 해체시키는 그런 무책임한 정치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당이 현재 소수당일지라도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정치를 합니다. 국민 기본 소득과 국민 기본 주택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적정한 소득과 적정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문제의 실천적 해결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올 초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 합계 출산율이 0.52까지 떨어진다 해요.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출산율입니다. 대한민국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세대가 동시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자산 그리고 모든 인프라, 모든 국가 시스템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의미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헛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미래 세대가 있어야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인구 문제를 출산율을 늘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인들의 노후를 만드는 그 인구 문제 실천을 저 이경희가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주택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취업을 지원하고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면 결혼을 하겠죠. 그리고 다자녀 가족일수록 인센티브를 통해서 주거를 지원하고 일자리 지원하고 생활비를 지원한다면 아이 낳는 것이 더 혜택이 많다면 아이를 하나 더 낳으려고 하겠죠. 아이를 낳는 것이 혜택이 많아지는 나의 자유와 인권이 더 확대된다는 그런 생각이 인식이 보편화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인구가 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되는 그런 국가를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정치권과 대통령들이 만들지 못했던 현재의 정치권과 대통령이 지금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인구가 늘어나는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귀족 노조를 폐지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노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금의 정치권은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죠. 지금 나와 있는 다른 대선 후보들도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죠. 그 공정과 정의는 자기 진영만의 공정과 정의, 자기만의 공정과 정의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공정과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죠. 이제 보편적으로 5,200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그 공정과 정의를 펼칠 수 있는 저 이경희와 통일한국당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5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성공의 기반을 제공하는 청년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청년이 행복하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무상 등록금, 주거 지원, 일자리 지원으로 청년 성공 3대 보장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을 무상 등록금으로 했을 때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까 계산을 해봤더니 100만 명 정도 잡고 연 50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을 계산해 보니까 한 5조 정도가 돼요. 지금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만회하면서 막 그냥 뿌리는 그런 추경 자금이나 그런 예산 날리기를 보면 연 5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600조가 넘어가는 이 정부 예산에서 5조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상 등록금을 정책으로 내놓습니다. 서유럽의
교육 정책과 미국의 교육 정책이 크게 보면 나뉘고 있는데요. 고등록금의 미국, 등록금 무상의 서유럽, 북유럽이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할까요? 저는 북유럽 방식의 무상 등록금으로 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무상 등록금을 통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못한 학생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집중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공부해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로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육성을 통해서 청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청년청을 설치해서 청년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청년 문제 해결하게 하겠다고 이런저런 그냥 사탕 발림 정책 많이 내놓죠. 저 이경희는 우리 통일한국당은 그런 헛정책 내놓지 않습니다. 청년청을 설치해서 청년 문제를 전담해서 우리 청년들의 주거와 일자리 책임지겠습니다.